자, 이어서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 반도체 또 우리 엔비디아의 다음 이야기 봐야죠. 실리콘 포트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수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폭락에 고민 많았죠. 네, 괜찮다 생각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그 강세장 중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어제는 현금이 있으면 써야 되는 시점이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가 끝이냐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하락도 이게 1파 나오고 반등 나왔다가 또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 두시나요? 네,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확실한 거에 대해서 또 오히려 프리미엄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 산업으로 봤을 때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만큼 확실한 산업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어떤 변동성이 커질 때 또 말에서 달리는 말에서 내릴 때가 아니라 쉴 때 오히려 잽싸게 올라타야 된다 생각합니다. 1분기에 삼성전자가 100% 가격 인상, 메모리 가격 확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분기에 100% 올랐잖아요. 2분기까지도 좀 보장은 된 거죠. 이제 이 정도 상승률이 더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100%는 안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상승률을 좀 둔화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뭐 1분기에는 일단 이제 EPS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상승 더 추가로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 된 거죠. 예. 저는 이제 2분기부터는 결국은 이제 멀티플 리레이팅에 대한 논리들이 결국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분기 이 정도의 어떤 그 실적 상승 속도가 2분기에도 나올 거라고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멀티플 리레이팅, 이제 메모리 산업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어떤 시각 자체가 바뀌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상반기까지 주가를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빠질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3월 말 되면 1분기 실적 구간으로 가잖아요. 네네. 4월 초 되면 이 엄청난 실적을 볼 테니까 4월 최소 4월 첫째, 둘째 주까지는 괜찮은 거 맞아요?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상반기까지는 상반기. 주가를 좋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올해 업황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올해 업황을 보고 결국 선반영 된다고 하면 상반기까지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하반기는 안 좋게 보냐? 그거 아닙니다. 하반기는 좀 불확실하다는 거고요. 하반기에 대한 주가 전망은 결국 내년에 대한 업황이 뭔가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올해가 이제 피크냐 아니면 내년이 조금 다운될 거냐 아니면 더 성장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아직까지는 확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한 여름 지나면 좀 알겠죠. 네, 한 뭐 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도 윤곽이 되면. 잡힐 것 같아요. 네. 자,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보장이 돼 있다라는 뷰들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 뭐 지금 당장 20만 전자, 100만 닉스가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논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들 계속해서 확인을 해 주셨고요. 반도체 소부장 얘기 앞서도 좀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간 것 같아요. 외국인들 수급도 간 것 같고 정부도 간 것 같고 증설 시작되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하반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땅 파고 이제 공장 짓는 거는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어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보통 생산 설비들입니다. 뭐 증착 장비라든지 아니면 식각이라든지 클린룸 얘기 많이 맞습니다. 나오죠. 네. 요즘에는 또 특히나 이제 후공정 관련 기업들도 시총이 크기 때문에 뭐 PSK 홀딩스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 대부분 이제 생산 설비 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결국 내년에 수주가 가시성이 나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주가는 좀 한 뭐 1년 정도는 충분히 선반영해서 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ETF 수급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볼게요. 테크윙하고 코스닥에서 또 코스피에선 한미반도체 볼 텐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뭐 HBM4뿐만이 아니라 HBF 장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테크윙은 실적 반영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봐도 한미반도체 주가가 제일 좋습니다. 20%인데 끝이 없는 겁니까 한미반도체? 이제 뭐 사실 한미 반도체는 TC 본더, 그러니까 HBM용 TC 본더 가지고는 이제 주가 설명은 안 되죠. 네. 그래서 일단 HBF 쪽도 결국은 비슷한 제조 공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설명 좀 해주세요. HBF. 네. HBM이라는 게 결국 이제 D램이 단층 주택이라 그러면 이거를 그냥 수직으로 쌓아서 아파트처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를 뚫어야 되죠. 데이터가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TSV,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해서 드라이 식각으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구리를 채우고 이걸 이제 붙일 때 완전 얼라이먼트를 정렬을 완전히 정밀하게 해서 붙이는 게 이제 TC. 네. 열하고 압력을 이용해서 이제 붙이는 건데 본더. 네, 맞습니다. 그게 HBF에도
거의 비슷한 공정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낸드 플래시를 이제는 이제 그렇게 수직으로 연결해서 붙이는 건데 그게 HBF거든요. 예. 하이 밴드 플래시라고 하는데 그쪽 기술에 이제 뭐 TSV라든지 아니면 서멀 컴프레션 본딩 같은 것들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뭐 TC 본더 쪽에서 제일 어떻게 뭐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메모리 3사하고 다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납품은 안 됐지만 어쨌든 테스트는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낸드를 쌓아 올리는 HBF 시대가 오면 거기에서의 본딩 장비도 역시 한미 반도체다. 그 네. 프리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뭐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뭐 한미 반도체가 뭐 우리가 TC 본딩 회사라고 알고 있지만 예. MSVP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플레이스먼트 네네. 그런 인라인 쪽 기술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스페이스X나 이런 이제 저궤도 위성 쪽에 들어가는 EMI 차폐 네. 이런 쪽 장비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이제는 칩하고 칩을 다이렉트로 붙이는 범퍼 없이 붙이는 그런 쪽도 솔루션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선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도도 된 겁니까 한미 반도체? 완성이? 지금은 이제 양산이 된 회사는 아무도 아니, 없고요. 예. 일단은 양산까지 검증된 회사는 네덜란드 베시라는 회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메모리에 검증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하고 무주공산이네요 아직.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누가 위너가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은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테크윈도 짧게 해주시고 오늘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설명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테크윈은 짧게 지금 어떤 호재입니까? 일단 이제 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HBM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은 샘플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만 개 만들어서 그 중에서 무작위로 몇 개 추출해서 테스트 검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는 로스 비용이 너무 커지죠. 왜냐하면 이제 뭐 엔비디아 루빈이나 이런 칩들 하나가 뭐 4만 불, 5만 불씩 하니까 로스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전수 검사 쪽으로 그러니까 테스트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이제 없던 테스트 솔루션이 이제 들어가는 뭐 그런 쪽에서 이제 테크윙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큐브 프로버 네, 뭐 큐브 프로버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이제 테스트 쪽이나 이제 뭐 우리 소모품 테스트 소켓 이런 쪽에서는 구조적으로 HBM이든 HBF든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의 실리콘 포트닉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폭락작 속에 엔비디아가 광통신, 광네트워크 이야기를 하면서 한 1년 반 전에 한번 살짝 나왔던 것 같은데 실리콘 포트닉스 기술이 뭔지 그리고 이 광 네트워크라는 게 어떻게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요. 네.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수십만 장 되는 반도체를 엮기 위해서 모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뭐 10장, 20장 엮어서 쓰진 않거든요. 네. 보통 10만 장, 뭐 많게는 100만 장까지 100만 엮어서 장. 써야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칩하고 칩을 연결하는데 그리고 이제 서버하고 서버를 연결하는데 그리고 데이터 센터하고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이게 점점 더 속도가 빨라져야 되죠. 그리고 네. 지연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구리 기반의 전기 통신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속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트래픽이 늘면 열이 많이 발생해서 또 그렇죠. 네, 저항값이 커져서 이제 속도가 지연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예.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이거를 광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데이터 센터는 연결하는 거는 그냥 큰 광 케이블 쓰면 문제 없잖아요. 네. 이게 이제 스케일 어크로스라는 컨셉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하고 서버를 연결하는데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광 케이블 쓰면 돼요. 네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CPO라는 기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코 패키지드 옵틱스. 요게 이제는 칩하고 칩을 연결하는데 광 기술을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예. 그게 이제 실리콘 포트닉스입니까? 아니 이제 네. 모든 어떤 네트워크를 네. 광자 기반으로 가는 게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인데 예. 그 실리콘 포토닉스 중에서 지금 제일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게 이제 CPO라는 기술인 거죠. 코 패키지드 옵틱스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우리 반도체라는 거는 전기 기반의 구리 통신으로만 신호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앞단에서 광으로 들어온 통신이 전기로 시프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트랜시버라고 하는데 그게 기존에는 플러그블 이렇게 스위치를 꽂는 방식으로 됐는데 네. 이제는 그냥 패키징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 위에 올라가 그게 돼요? 그게 CPO라는 기술 컨셉이에요. 아.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수요들이나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젠 광 케이블 같은 차원이 아니라 칩과 네. 칩도 맞습니다. 광통신이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루멘텀이나 코이러런트 같은 회사들한테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를 해서 이제 락인을 시켜 넣으려고 하는 거죠. 국내 수혜주는 뭐예요, 그러면은? 그게 제일 애석하게 없습니다.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래도 뭐
요거는 이제 뭐 최근에 그 어떻게 뭐 주가 이미 시세가 많이 반영됐지만 루멘텀이라는 회사에 이제 또 RF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뭐 납품한다고 해서 좀 주가가 상한가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수혜를 보는 거는 기판 쪽 같아요. 이제 칩하고 칩을 연결하는데 이제 기판이 면적이 커지고 거기서 이제 뭐 유리기판 같은 솔루션들이 들어오면 이제 광자를 올리기가 더 좋아진다. 뭐 그렇게 이제 컨셉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 네트워크 시대는 온 겁니까? 이게 대세입니까? 이제 열리는 거죠. 이제 열려요. 이제 열리니까 여기서 막 이제 그 붐업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또 굉장히 똘똘한 기업들이 나와서 주도주들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미리 가봤습니다. 엔비디아의 광통신, 실리콘 포트니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